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전엔 끄떡없던 계단이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지? 밥도 잘 챙겨 먹는데 왜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이 없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내 몸은 자꾸만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건강하소서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감소라는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건강하소서에서는요, 50대 이후 근육이 급격히 빠지는 진짜 이유와 함께 먹는 양은 그대로지만 흡수율은 3배 높여 근육을 채우는 시니어 맞춤형 단백질 식단 루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10년 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건강하소서 채널 구독 잊지 않으셨죠? 이 영상이 주변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질문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근육 감소의 진실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장. 왜 나는 예전보다 힘이 없을까? 근육 감소의 시작과 오해. 많은 시청자분들이 힘이 떨어지는 걸 나이 탓으로만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닌 근감소증이라는 의학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60대에 접어들면 이 감소 속도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몸의 근육이 빠지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력 저하, 만성 피로, 심지어 우울감까지 이 근감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고기도 먹고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힘이 빠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의학적 답변은 바로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 우리 몸은 마치 오래된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위산 분비량이 줄고 단백질을 잘게 부수는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우리가 힘들게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겁니다. 검사를 해봐도 이상 없다고 나오지만 정작 우리 몸의 엔진인 근육에는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계단 오르기가 힘들거나 식사를 챙겨 먹어도 오후가 되면 축 늘어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장. 근육은 몸의 엔진이다. 단백질 부족이 만드는 4가지 위험 신호. 많은 분들이 근육을 그저 움직이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엔진이자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 외에 면역력을 지키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엔진이 망가지면 우리 몸 전체의 비상등이 켜집니다. 단백질 부족이 만드는 4가지 위험 신호.
보행 속도 감소,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보폭이 줄어듭니다. 잦은 피로,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만성 피로를 느낍니다. 상처 회복 지연 작은 상처나 멍이 들어도 아물거나 회복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감염에 취약,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에 쉽게 걸리고 잘 낫지 않습니다. 면역 세포의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르신들이 밥은 잘 먹는데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단백질의 흡수율 저하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100g의 단백질을 먹으면 80g에서 90g을 흡수했지만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의 감소로 인해 절반 이하만 흡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근육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흡수되는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3장. 얼마나 먹어야 할까? 50대 이후 단백질 필요량과 현실적인 어려움. 자, 그렇다면 50대 이후 시니어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보통 체중 1kg당 0.8g입니다. 즉 60kg 성인이라면 48g 정도죠. 하지만 근감소증 위험이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이 기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50대 이후 시니어의 단백질 권장량. 체중 1kg당 1.2에서 1.5g. 이 정도는 섭취해야 감소 속도를 따라잡고 근육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양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의 시니어라면 매일 72g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90g이라는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계란으로는 약 14개, 소고기 살코기로는 약 300g, 두부 한 모 반, 을 매일 먹어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솔직히 매일 계란 14개, 소고기 300g을 먹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음식들은 소화하는 데 많은 위산과 효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위장 부담만 주고 흡수율은 더 낮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결국 먹는 양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소화와 흡수가 최적화된 단백질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시니어 근육 회복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4장. 시니어에게 맞는 단백질의 조건은 다르다. 3대 필수 조건. 시니어의 몸은 젊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단백질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50대 이후 근육 합성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백질의 3대 필수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시니어 맞춤 단백질 3대 필수 조건. 부드럽고 잘 분해되는 형태일 것. 이유, 위산과 소화 효소가 부족한 시니어에 위해서도 추가적인 소화 과정 없이 빠르게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고기나 콩처럼 단단한 형태는 위장 부담이 큽니다. 근육 합성을 돕는 보조 영양소가 함께 있을 것.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 합성을 명령하고 돕는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칼슘,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단백질과 함께 있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매일 먹어도 부담 없는 가격일 것 꾸준함이 핵심.
근육은 단기 처방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거나 구하기 힘든 식품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단백질이 많다는 음식보다는 우리 몸의 엔진, 근육이 실제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진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평소 단백질을 얼마나 흡수하고 있을까? 내가 먹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조력자 칼슘, 아연과 함께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효율은 최고인 고효율 단백질 식품 3가지를 다음 챕터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5장 두부 계란보다 실속 있다 시니어에게 최적인 3가지 고효율 단백질 식품. 저희 건강하소소가 근감소 문제를 가진 시니어 분들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두부나 계란보다 훨씬 소화 흡수율과 영양 밀도가 높은 고효율 단백질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건조 해산물 계열 잔멸치, 새우, 황태채 등. 효율성. 이 건조 해산물들은 단백질이 매우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적은 양을 먹어도 필요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아연, 타우린 등 근육 합성과 면역력에 필수적인 미네랄까지 풍부하게 충족시킵니다. 섭취 장점. 씹는 식감이 부드럽고 다른 요리에 넣어 먹기 편해 시니어 식단 활용도가 높습니다. 잔멸치 볶음 한 숟가락이 소고기 몇 점의 영양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자연 건조된 어류 단백질 황태, 명태포 등. 효율성. 황태처럼 얼리고 말리는 자연 건조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의 구조가 더욱 부드럽게 변형되어 소화 흡수율이 탁월해집니다. 지방은 적고 근육 합성 효율은 높아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에게 최적의 단백질입니다. 섭취 장점. 국이나 찜, 무침 등 활용 범위가 넓어 매일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은 최고의 단백질 보충식입니다. 검은 콩 및 발효 콩류 청국장, 나토 등. 효율성.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검은 콩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청국장이나 나토처럼 발효된 형태는 이미 미생물이 단백질을 1차 분해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고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섭취 장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까지 개선하여 단백질이 근육까지 전달되는 운반 효율까지 높여줍니다. 가격 부담도 적어 장기 섭취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 3가지 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신 70대 김 여사님은 두부와 계란만 먹을 때는 늘 피곤했는데 아침에 황태국과 멸치볶음을 챙긴 후부터는 계단 오르는 것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식단의 작은 변화가 만든 기적이죠. 6장 오늘 식탁이 10년 후 근육을 만든다. 실천법 정리와 잘못된 습관 바로잡기. 마지막으로 시니어 분들이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3가지를 바로잡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개월 근육 회복 루틴을 제안해 드립니다.
시니어가 가장 많이 하는 단백질 관련 실수 3가지. 아침 단백질 섭취 부족. 아침에는 밥이나 빵 위주로 가볍게 먹고 정작 필요한 단백질을 놓칩니다. 근육 합성은 아침 식사 후 활발해집니다. 단백질 없이 밥, 빵, 면 위주의 식단 주식에만 집중하고 단백질 반찬을 적게 먹어 필요한 양을 채우지 못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불규칙하게 섭취. 보충제는 가격 부담이 있어 꾸준히 먹기 어렵고 불규칙한 섭취는 근육 합성에 방해가 됩니다. 근육 회복을 위한 고효율 3개월 루틴. 시간, 핵심, 식품, 이유. 아침 부드러운 어류 단백질 황태국, 생선구이. 하루 근육 합성을 시작하는 골든 타임에 가장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공급. 점심 검은 콩 발효 콩류, 청국장찌개. 나토, 경제적이고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까지 관리하며 지속 가능성을 높임. 저녁 건조 해산물 등 고밀도 단백질 멸치. 새우 마이너스 적은 양으로. 필수 미네랄 칼슘, 아연까지 보충하여 근육 합성을 돕고 취침 전 부담을 줄임. 이 루틴의 핵심은 지속 가능하고 쉬운 실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고효율 단백질을 매일 식단에 넣어보세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작은 단백질 한 조각이 10년 후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노년의 삶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과 부모님께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하소서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오늘부터 시작할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